한편 미국의 관료들은 이 루블이 상승세를 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지구촌 곳곳을 누비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 끝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윌리 아데예모라는 인물이고요. 이 월리 아데예모 재무차관이라고 합니다. 런던, 브뤼셀, 파리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고 그리고 베를린에서 이번 주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들이죠. 영국,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벨기에는 이제 EU 본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까지 해서 유럽 연합의 아주 핵심 지역들을 다 돌아보고 그쪽의 고위 관리들과 지금 다 만나서 일정을 갖는다. 달렙 싱이라는 인물은 이제 가운데 있는 인물이고요. 이 인물은 국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보 부보좌관입니다. 그런데 뉴델리의 인도 관리들을 지금 압박을 했다. 본인이 또 그쪽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인도 관리들을 지금 압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아부다비 왕세자 모로코의 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아흐얀이라는 왕세자를 만나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고위 관료들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예상 외로 강력한 제재가 러시아 은행, 과도 정치권, 기업들에게 미치는 초기 영향이 다소 사라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 영향을 좀 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영향이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재하려면 해라. 우리는 다 먹고 살 길이 있다 이겁니다. 북한 보십시오. 북한은 아무리 제재를 해도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정도가 돼도 그래도 살아납니다. 어떻게든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제재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고립시키기 위한 다음 경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재했던 것이 지금 그 제재에서 다 헤어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다 헤쳐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 제재를 더 강력한 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지금 국제사회와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달 뒤 루브라는 러시아 자본 통제, 수출 기업의 외화를 판매하라는 명령, 지금 러시아에서는 그런 명령을 다 내려놓았죠. 기업들이 분기말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을 모으면서 침공 직전 수준으로 크게 회복했다. 지금 거의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증시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다시 거래되고 있고요. 주요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 VTB는 주로 독일 저축가들로부터 수십억 유로의 예금을 모은 유럽에서 영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 은행들 영업 못하게 막을 것처럼 했는데 지금 다시 영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러시아 은행들은 비자카드, 마스터카드가 러시아 영업을 중단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유니온페이라는 신용카드 제도 시스템을 러시아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자 마스터 러시아에서 영업 안 해? 그러면은 우린 중국 유니온페이 갖다 쓰면 돼. 이런 식입니다, 지금. 지금까지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최대 경제 생명줄인 유럽에 대한 에너지 판매가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중단할 테니까 루블화로 내놔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상황이죠. 루블화로 내놓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들은 루블화를 사가야 됩니다. 가져가야지 돈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루블화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 동맹국들이 푸틴을 응징하는데 확고히 협력하고 있고 전쟁의 길어짐에 따라 방관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흔들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관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계속 높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자유세계와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직면한 도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바이든의 유럽 방문에 이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수요일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서 양국 관계를 지속하고 협력을 증진하겠다라는 중국의 계획을 재확인했다. 중국을 압박해서 러시아 도와주지 말아라고 서방 세계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끄떡도 안 하고 우리는 러시아하고 한계가 없는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와 세계 경제대국 2위에 올라 있는 중국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다. 한 유럽 관리는 아데이모 재무차관이 유럽 재무장관들과 논의한 내용은 제재,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의 잠재적 제재 회피 노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 수출 금지 시에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당국자는 외국 바이어들이 러시아산 가스 수입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요구가 주요 주제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본들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요. 독일 정부는 이것이 협박에 해당한다. 상도의가 있지 니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협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느냐. 대화를 해서 해결점을 좀 찾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독일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전 미국 무역관리이자 외교관인 캐서린 노벨리는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 분노가 가라앉은 후에 제재와 다른 처벌 조치의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은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처음에 제재를 딱 가했을 때 상대방이 아쿠하고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처음 제재를 가했는데 그냥 멀쩡하면 그러면 그 다음 제재를 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싱 국가안보 부보좌관, 미국이 석유 구매에 대해 어떠한 레드라인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매가 급속히 가속되지 않도록 경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기술과 하드웨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서방과의 오랜 유대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쿼드 회원국과 달리 러시아에 지금 제재를 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인도의 입장입니다. 싱 장관이 아니죠. 싱 부보좌관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틀간 일정으로 인도 수도에 도착하기 앞서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선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죠. 인도 태평양 전선을 만들었을 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핵심 국가들이 바로 일본, 호주, 인도였습니다. 뭐 대만까지. 일본, 호주, 인도, 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전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인도는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국경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은 국지적으로는 러시아 쪽이랑은 관계를 계속 좋게 가져왔던 것이죠. 근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쪽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중국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미국이 인도하고는 그다지 처음부터 아주 가깝지는 못했고요. 미국이 인도와 가까워지게 된 것도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 태평양 전선을 만들면서 중국을 압박하자라는 거에는 인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벌린 것에 대해서 러시아를 압박하자라는 데는 거기에는 참가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에 중국이 이 상황에서 그냥 대만 침공하고 그리고 인도가 그냥 러시아와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도도 굉장히 지금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큰 시장이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뭉치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